5,333만원 2021년 12월달 카드 이용 금액입니다. 월에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를 광고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3, 4년간 광고비로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저는 어떤 채널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자, 우리 오늘 스톤 앤 워터라는 잠실에 있는 카페를 왔고요. 사실은 어제 촬영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머리에 눈이 수북히 쌓여가면서 촬영을 하는 게 너무 그림이 안녕! 이럴 거야? 진짜? 다시 이럴 거야? 지금 한 10초 지났는데 머리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광고 채널입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SNS, 일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당시 인스타그램은 인기는 정말 많았지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스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페이스북은 왜 10억 달러나 주면서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을까요? 사진하고 동영상으로만 이루어진 앱이잖아요. 모바일에서는 정말 광고하기 최적화된 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페이스북이 광고로 재미를 많이 받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SNS에서는 하루에 60만 원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한 3가지 정도로 돌리고 있어요. 네이버 트렌드픽,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 하루에 85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플랫폼 광고. 플랫폼 광고는 유일하게 지그재그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4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스타일이 최근에 지그재그를 인수했죠. 지금은 지그재그가 아닌 카카오 스타일이라 부른다.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1 광고비는 185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185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 대비 광고비는 7% 언더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자고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2021년도 결산을 내보니까 7% 언더로 딱 맞춰서 잘했더라고요. 작년은 잘했어. 자, 그래서 광고를 하면서 팁 같은 걸 좀 드리자면은, 마침 오늘이 트렌드픽을 입찰을 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비를 카드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실 텐데 광고비를 정확히 얼마나 썼는지를 파악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실게요. 현재 지금 잔액이 5,223만 원을 찍혀 있죠. 지금 충전을 할 건데 트렌드픽 낙찰되는 금액이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오후에 결정이 나. 근데 보통은 1,000만 원을 그냥 쓰시거든요. 그건 자동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화면 000 이렇게 하면 딱 1,000만 원이 충전이 되죠. 여기다가 1원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1 붙은 것만 엑셀에서 걸러내면 이것만큼은 딱 정확하게 광고비다,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꿀팁이 꿀팁이죠.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별로 없을걸? 이거 내가 진짜 장담한다. 1,000만 1원을 충전을 딱 했죠. 아까 5,223원이 있었잖아. 네. 근데 5,224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받으실 때도 뒤에 1 붙은 것만 걸러내시면 그거는 정확하게 광고비로 딱 집계가 되잖아요. 총 매출액 대비 광고비를 집계하실 때 되게 편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꿀팁이죠? 잠깐만. 근데 이 얘기를 할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왜요? 광고도 되게 중요한데 마진율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광고비 비율을 책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진율에 대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 보자. 자, 원래 오늘 광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일단 우리 마진율에 대한 이해,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고. 내가 쇼핑몰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에이, 설마 진짜 누가 1.6배 배수를 보면서 무료 배송을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꼭 봐야 되는 영상이거든요. 엑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내는 비율 계산식은 의류 기준입니다. 의류 기준. 스마트 스토어 시작했을 때 처음에 목표가 대부분 빅파워라고 하시잖아요. 빅파워 등급이 월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은 4억 8천이 나오는데, 우리 4억 8천을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성수기인 7월달 그리고 11월달에 1,000만 원씩 더 판매를 했다 치고 5억으로 잡아볼게요. 5억이 되고 1.6배수를 보게 되면은 3억 1,2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부가세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5억에서 부가세 포함 매입이 3억 4,375만원, 매출 총이익이 1억 5,625만원이 돼요. 그래서 수익률은 31.25%가 나와요. 1년 동안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훌륭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해갖고 1억 5,600을 벌었으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급여 4천만원 매출일 때 이거를 1인이서 한다. 촬영도 나 혼자 셀카로 찍고, 코디도 제가 해야 되고, 배송도 제가 해야 되고, CS도 내가 직접 다 하고, 웹 디자인도 제가 해야 되고, 상품 등록도 제가 해야 되고, 타입도 내가 해야 되고, 세무도 제가 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직원을 딱 한 명만 고용을 합시다. 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급여가 200만원 곱하기 12, 2,400만원이 되겠죠? 24000. 자, 2,400을 넣었더니 매출액 대비 급여가 4.8%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 의류 기준의 이상적인 광고비 비율은 7%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 7%를 넣어볼게요. 딱 7% 잡혔죠? 자, 운반비라 하면 택배비, 택배 부자재, 택배 박스, 속폴리백, 택배 봉투, 스티커, 라벨지, 부가세까지 합쳐서 2,500원을 잡자고. 2,500원 500만원 곱하기 12개월 6천만원이 되겠죠? 자, 6천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수수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3.96%가 나오는데, 지그재그, 에이블리, 쇼핑 검색으로 들어왔을 때 추가 수수료가 붙는 걸 감안해서 그냥 5%로 잡겠습니다. 5억에 5%면 2,500만원. 자, 2,500만원 넣고, 의류 같은 경우는 희소 반품률이 한 10% 정도 잡아요. 이분은 1.6배 마진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게 기적의 논리인데 진짜 3%만 잡을게요. 3%, 1,500만원. 최소 반품률이 3%면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요. 자, 기타 비용, 식대 지급 안 합니다. 세무사 안 씁니다. 사무실 월세는 직원이 있으니까 집에선 못 할 거고, 공유 오피스를 쓴다 치자고 월 40만원 잡을게요. 거기다가 공유 오피스 쓰니까 전기세 안 나오겠죠? 대출이자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아예 없어. 노후사도 안 쓰고, 그러면 여기다가 480만원 넣어볼게요. 이거 정말 보수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755만원이 나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재고 빵으로 가자. 내가 1년 동안 5억이라는 매출을 했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고, 직원한테 식대도 안 주고, 세무사도 안 쓰고, 노무사도 안 쓰고,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를 쓰고, 전기세도 안 내, 대출 이자도 안 내, 소모품도 안 들어, 촬영 경비도 안 들어. 이랬을 때 1년 동안 5억 매출을 했을 때 745만원이 남는다고요. 1.6배 마진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1.8배 볼게요. 1.8배 5억에서 나누기 1.8, 그럼 매입이 요만큼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3억 500이 나왔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1억 9,444만원이 나오겠죠? 급여 똑같이 5억 매출하는 건 똑같잖아. 다 똑같이 갈게요. 이제 이분은 재고 잡아도 되겠죠? 재고 3%만 잡읍시다. 재고 3% 잡고, 아직도 이분은 이렇게 뺐을 때 영업이익이 3,064만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셨죠? 광고비는 비율을 계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년을 열심히 사업하시고 나시면은 재무제표라는 게 나와요. 이 재무제표에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정확하게 잡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를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선 아까처럼 카드 사용을 하실 때 뒤에 1을 붙여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 비율 계산식에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급여, 이거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운반비, 택배비 협상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수수료 비용도 건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재고, 이거 기적의 재고율이거든요. 빵원으로 바꿀게요. 기타 비용, 직원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 40만원짜리를 둘이서 쓰려면 얼마나 좁을까요? 이것도 안 건드릴게요. 기타 비용도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4,564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광고비, 이 광고비밖에 없어요. 5억 매출을 했을 때 광고비를 3%만 잡아볼게요. 1,500만원. 재고를 잡아도 이분은 영업이익률이 5,064만원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10%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매출이 5억이어서 그렇지, 그럼 이걸 55로 바꿔보자고. 저희는 광고비를 7%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감이 오세요, 대충? 뭐 세부 내역은 조금 다르겠죠. 실제 저희랑은 되게 재미없지 않아? 50억을 했는데도 1년 동안 3억밖에 못 번다 이거야. 여기서 종합소득세에서 또 내야 돼. 근데 광고비를 7%에서 6%로 줄여볼게. 자, 영업이익이 5천만원이 올라가네. 1%를 줄였더니, 그럼 2%를 줄여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1억이 늘었죠. 승기씨, 감이 와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광고비밖에 없어요. 광고비. 이 비율을 계산하시면서 광고비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광고비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는 퍼스널 브랜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만 잘 돼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는 시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방법,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정말 열심히 활동해서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이 되는 방법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유일하게 광고비만 있다고 했었잖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거는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면은 진짜 한 5시간 더 촬영해야 되거든.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자, 다음번에는 광고비 외에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